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일주일 사이에 생긴 일, 지난 주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 비중입니다. 이미 최상급지에서 난리 난 것을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잠실 대치에서 시작된 과열이 반포, 개포로 퍼져나갔고 이제 헬리오시티, 파크리역, 이제 고덕동까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1개월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야, 이것은 양극화다. 초고가 아파트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양극화라고 그래서 뭐 18억 이상 아파트만 올라가고 17억 아파트는 안 오르고 16억 아파트는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 생태계처럼 부동산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초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덜 오르는 곳으로 찾아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고루고루 순환매 구조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 부적 상담이 늘어난 케이스가 바로 갈아타기인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 의견이 다 비슷해요. 내놓자마자 본인 집이 팔렸대요. 뭐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닌데 수요를 빨리 찾았다는 거, 그리고 갈아타는 집은 매수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매도하고 나서 갈아탈 때 최소 4억 이상 비싼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를 사려고 봤더니 집을 볼 때도 여러 팀이 동시에 보고 뭐 어떤 집을 사려고 가계약금 보려고 계좌를 물어봤는데 계좌를 안 알려주더라. 그럼 다음 후보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안 알려주라. 다음 후보에서 겨우 매수했다. 뭐 그래서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보류하는 매도자, 이것 때문에 매수하는 게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과감하게 움직여서 성공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지금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12억에서 15억 아파트 수요 증가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예전 같으면 이제 잠실이 반등하고 한 1개월 뒤에 파크리어하고 헬리오시티에 서서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개월 뒤에 고덕동, 송파, 동작, 분당 등이 반등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개월 뒤에 어디가 수요가 늘어난다? 위례나 광교나 수지나 이런 지역이 반등을 하고 이제 시차를 두고 뭐 구성남 지역이나 뭐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외곽 지역으로 서서히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잠실 반등 시점부터 송파구나 고덕동 반등 시점까지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시장이 빨라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실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잠실의 중요성을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기로 해서 잠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굉장히 빨리 퍼졌고요. 사람들이 야, 이제는 당연히 우리 지역도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 속도가 빨리 퍼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요도 늘어났어요. 일단 핵심지 신축 아파트가 뭐 넘사벽 수준으로 지금 급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좀 고가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는 뭐 진짜 뭐 2주마다 1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신축이 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수요가 쏠림이 나타나는데 원래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매물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입주권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핵심지 입주권은 이미 폭등 수준이고 와,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이제 철거 시작하면 이제 삽떴다 이걸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착공하고 나서도 이제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이 있다 보니까 또 공사비 협상에 따른 뭐 비대위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입주권 가격은 그냥 주변 신축 가격에는 거의 따라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승장 초입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에 가셔서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승장에서 이런 거 기대하면 기회만 날리는 거예요. 자, 매수자보다요, 매도자들이 훨씬 정보가 많아요. 잠실에서 고독 짓고 우리 동네 수요 는다고요? 그럼 내가 왜 급매를 내놔야 되죠? 그래서 깎아주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실제 매수코로 오면 거둬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잖아요. 매수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잠바 같은 걸 입을 때 조정을 해줘요. 갈아타는 수요자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동시 계약이에요. 이건 상승장의 기본입니다.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집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집 안 팔렸는데 먼저 매수하시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이제 중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수요가 늘어나지만, 만약에 내가 중저가 아파트 외곽지역에 갖고 있다면 이거 파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계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는 지역이 좀 비싼 지역이다. 그럼 갈아탈 곳 가계약금도 좀 많이 걸어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가계약금 입금하고 나서 1, 2주 뒤에 본계약 체결하는데 지금은 1, 2주 단위로도 시장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갈아탈 곳 가계약금을 좀 많이 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복비는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협의가 끝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한요율에서 마이너스 0.1%포인트 낮추는 게 맞는데 15 이상 아파트는 이제 상한요율이 0.7%거든요. 그리고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한 부동산을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낮추는 것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계약금 보내고 나서 낮추려고 하면 싸움 나는 경우 많거든요. 미리 협의를 끝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 열풍이죠. 자, 똘똘한 한 채의 원인 중 하나가 외집 매입인 거 아시나요?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외집 매입 비율 아시나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17에서 18%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부터 20%대로 처음으로 진입을 하고요. 작년에는 21.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러네요. 서울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제지역 해제. 지방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에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돼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9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채까지는 노터치가 됐더라. 두 번째는 보유세 완화입니다. 공시가격도 많이 낮아졌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율과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보유세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방부동산 침체 지속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본인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지방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 얘기 나오니까 누가 지방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처분하고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 지방 대기업 근로자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 근처로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 월세 거주하고요.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과 회사대출을 포함해서 가장 살 수 있는 비싼 것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또한 꾸준히 상담 접수되는 케이스가 서울로 간 대학생이나 직장인 자녀를 위한 주택 구입, 그래서 지방부동산을 처분하고 자녀들을 위한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고, 본인도 뭐 지방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샀나? 1위 강동구입니다. 27.3%예요. 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이남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중 매수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지금 강남 상구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여의도나 목동 같은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의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광진구 25.6%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은평구 25.3%입니다. 네 번째는 강남구 21.5%, 서초구는 21.2%였습니다. 수도권 핵심지는 경쟁자가 많아요. 무주택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소득만 갖고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갈아타는 유주택자도 있고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 투자자 안에는 지방 거주자와 외국인 등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 높은 지역일수록 하락 기간은 짧고 상승 기간이 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좋지만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기를 너무 길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지인이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실을 담아놨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